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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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추석 인사를 이제 합니다. 예. 예. 네, 가족과 함께. 잘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살 좀 찌신 건가요? 아 진짜요? 아닌가?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살 좀 빠지셨나요? 그래서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일단 금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지금 불타는 금요일 한번 만나보자고요.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10월 A매치 주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최종 예선전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제 9월에 두 경기를 저희가 치렀었고 그렇죠. 이제 10월도 두 경기인데 10월 7일 홈에서 열립니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이제 시리아를 상대로 하고요. 그리고 닷새대인 12일에는 이란 테헤란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정말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라이벌이죠. 이란과 지긋지긋한 또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이제 그 애플에서 나온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시리아란 나라 이름만 얘기해도 지금 저희 또 반응할 수 있어요. 예, 시리아가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폰. 전 꺼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이 시리아와의 경기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란전이 조금 걱정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에 이 두 경기에 나설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기자회견도 요새 혹시 비대면으로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좀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화상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댓글로 올리면 사회자가 전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댓글을 올려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들 질문들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가장 컸던 건 역시 이강인 선수의 제외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 특히 공격수가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두 명밖에 뽑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또 새롭게 뽑힌 백승호 선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일단 10월 A매치 명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골키퍼에는 구성윤,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 총 4명이 선발된 게 좀 이치롭고요. 송범근 선수가 새롭게 가세를 했습니다. 수비진은 강상우, 권경원,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김태환, 박지수, 이용, 정승현, 홍철. 기존의 멤버 중에서는 이제 김문환 선수가 제외된 게 좀 이치롭고요. 김진수 선수 새롭게 가세했고 김태환 선수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허리진에는 권창훈, 나상호, 백승호, 손흥민,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황희찬. 지난 명단과 비교하면 백승호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새롭게 가세했고요. 포워드에는 황의조, 조규성 지난 멤버와 똑같이 2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골키퍼가 4명인데 공격수가 2명이네요. 네. 이 명단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문가 입장으로. 제가 처음에 든 거는 좀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벤투 감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게 기존 상황,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하는 우리가 이제 벤투호가 얘기하는 주도하는 경기에 의한 우리의 방식들 이거에 너무 좀 천착한 좀 선발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최종 예선이란 무대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또 교체 카드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조규성이라는 카드가 이제 지난 9월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도 한 명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가 아니고 이제 그냥 벤투 감독 스타일로 조금 돌아왔다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 딱 명단을 보고 딱 벤투 감독이 마이 웨이 내가 1, 2차전에서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네. 그 명단으로 딱 해석이 됐습니다. 글쎄요. 벤투 감독 축구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축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두를 던지면은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방식은 어쨌든 결과를 내는 축구가 가장 좋은 축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대 9로 이기더라도 이기는 축구.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펼쳤다고 평가받는 아르센 벵거 감독조차도 결과가 없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발에 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벤투 감독의 축구가 결국은 결과를 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글쎄요. 뭐 저희가 이제 10월 두 경기를 보고 나서 또 평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란 원정에서 아직 A 대표팀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네. 그걸 이뤄낸다면 뭐 벤투 감독의 이 선택 마이웨이가 옳은 거겠죠. 박 기자님. 저는 벤투 감독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종착역이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축구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네. 지금 벤투 감독이 가고 있는 길이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가야 되는 길에서 사실 길이 꼭 직진이 아니라 옆으로 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벤투 감독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이웨이. 원웨이. 게다가 네, 원웨이. 일방통행. 그렇죠. 네,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어쨌든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일단 뭐 벤투 감독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티키타카 빌드업 앤골. 근데 골이 잘 안 터지는 게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이강인 선수 이름이 일단 없어요. 이게 좀 많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뭐 지난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던 단계였었고 6월 그 전에 이제 6월, 3월 이때 이제 벤투 감독이 선택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 선택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던 상황. 그래서 이제 9월은 넘어갔는데 이번 10월 대표팀 선발을 앞두고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고 이 명단 발표 전에 열렸던 오사수나전에서도 이강인 선수 상당히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좀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 싶었지만은 이강인 선수는 빠졌고 대신에 최근에 전북에서 뭐 절정의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백승호 선수가 뽑혔습니다. 벤투 감독의 설명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지금 우리 팀에는 필요하다. 하면서 멀티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선발이 지금 미드필더에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골키퍼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골키퍼를 4명씩 원래 뽑는 건가요? 사실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설명을 벤투 감독이 이렇게 했습니다. 홈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4명을 선발해 혹시라도 이란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이란 원정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골키퍼 4명은 사실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에 한 명 주전으로 정해졌을 경우에는 거의 나머지 선수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를 줄이고 다른 포지션의 숫자를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그런 면에서 뭐 이강인 선수도 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벤투 감독 머릿속엔 뭐가 있는지 일단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팬들 중에서 수비 쪽에 홍종호를 왜 안 뽑았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홍정호 선수가 지금 8월, 9월 또 역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울산과의 경기 때는 뭐 홍정호의 수비쇼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단지 최근 그리고 올 시즌만이 아니라 이미 홍정호 선수는 지난 수년 동안 K리그 베스트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 선임 후에는 한 번도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홍정호 선수만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선수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정호 선수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겹친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이미 김영권 선수나 권경원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벤투 감독이 홍정호 선수를 선발하는 거에 대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유럽파들 일정이 좀 걱정인데 유럽파는 거의 직전까지 유럽에서 경기하다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선도 그렇고 시차도 그렇고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4일 파주에 소집이 되는데요.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3일 밤 10시 이후에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4일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 2차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발대에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들어오는 시간, 뭐 시차 감안하면 하루 또 발맞추고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1차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대표팀 선수들 특히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경기 후에 또 손흥민 선수는 부상까지 당했던 터라 벤투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사실 이미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유럽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를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전에는 투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박찬준 기자가 얘기했던 벤투 감독이 학습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은
네. 사실은 저는 지난 9월 레바논전과 비슷한 운영으로 이제 일단 시리아전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명단에 제외가 됐었고 황의조 선수도 후반 정도만 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두 선수의 큰 공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규성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리아전은 일단 선발 명단 자체는 레바논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후반을 준비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시리아전은요. 지난번 레바논전 전반 같은 상황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누가 고구마를 줬는데 물을 안 주는 느낌? 야, 시리아전은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득점은 나지 않을 거고요. 사실 시리아가 제가 볼 때는 레바논보다도 더 강한 상대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이라크하고 지금 동등한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방도 전방에 있는 두 명의 베테랑 공격수들이 또 한방도 갖고 있는 팀이라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역시 한 골차 승부. 네, 뭐 무실점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저는 한 2대1 정도로 예상합니다. 2대1이요? 네.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데 실점을 한다고요? 김민재 선수도 저기 3일 밤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경기 때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찬주 기자는 스코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1대0 하겠습니다. 예, 전 최종 1대0? 예선 내내 이 이진법 축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이진법 합니다. 예. 디지털로 네. 1대0. 1대0 아니면 0대0. 네. 짠물이시네요. 네. 0대0은 사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란전. 원정에서 이란한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A 대표팀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 이란으로 가서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올림픽 대표팀이 딱 한 번 테헤란 원정에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무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최종 예선 당시 김호건 감독이 이끌었고 이천 선수가 결승골 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16년이 지났죠. 그 정도로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 혹시 그 이란 원정 갔을 때 그 테헤란에서 이란 그 자국 관중이 들어오나요? 일단 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언론을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장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좀 문제인데 어느 언론에서는 지금 10,000명, 어느 언론에서는 1,000명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숫자가 들어오든 사실 그 이란 저는 아지스탄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압도하는 기운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네. 제가 갔을 때도 한 절반 정도 3만 명 정도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3만 명 모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데 정말 내가 살아서 경기장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그때 이제 이란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빠져나가는 한국 취재진에게도 상당히 조롱을 좀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무서운 나라네요. 근데 사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그 함성 그 일방적인 그렇죠. 밖에서도 그거를 보면 또 이 나라를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불안함에 떨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란전 목표는 무승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실 뭐 잡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승리가 되겠죠. 근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한국 축구가 그간 고전했던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란이 2차 예선에서 사실 좀 고전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아즈문, 뭐 자한박시, 뭐 타레미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은 아시아 최고 수준인데다가 전체적인 전력에서 우리랑 대등하거나 뭐 조금 더 우위라고 평가하는 언론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냉정하게 승리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 우리가 정상 컨디션이라는 전제 하에 벤토가 그간에 좀 맞불을 서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서로 대등하게 경기를 했던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는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도 우리를 상대로는 아마 홈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같이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내부에서는 조심스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대합니다. 1대0으로 이기고 빨리 도망치기. 자, 시리아전과 이란전이 치러질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K리그 팀들 최대한 그 전에 승점을 쌓겠다는 심산이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골이에요.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 약 지금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9분 동안 K리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 경기가 무척 중요한 이유가 이제 A매치 휴식기가 딱 되잖아요. 10월 7일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 아주 중요할 텐데 현재 순위를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짚어보면 주말 경기 관전 포인트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울산과 전북 두 팀이 양강구도 형태로 1위와 2위 승점 1점 차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3위 대구와 4위 수원FC는 파이널 A를 뭐 대구는 일단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FC도 남은 그 33라운드까지 정규 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일단 파이널 라운드 들어갔는데요. 수원FC도 이제 남은 두 번의 정규 라운드 경기에서 1점만 거두면 이제 파이널에 확정을 짓습니다. 5위 제주, 6위 수원, 7위 포항, 8위 인천까지 승점차 3점 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네 팀에서 두 장의 파이널 A 운명이 갈려질 것 같고요. 지금 9위는 성남, 10위 서울, 11위 강원, 그리고 최하위 12위는 광주가 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널 A, 파이널 B 이렇게 나눠서 이제 파이널을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K리그가 승강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식 스플릿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3라운드까지는 12개 팀이 3번씩 맞붙습니다. 여기서 나온 순위를 바탕으로 상위 6개 팀, 하위 6개 팀으로 나누는데 상위는 파이널 A, 하위는 파이널 B로 불리고요. 이렇게 나눠진 6팀이 한 차례씩 맞대결을 더 치르거든요. 파이널 A 결과로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가리고요. 파이널 B 결과로 강등팀을 가립니다. 여기서 뭐 파이널 A에서 뭐 전패를 하고 파이널 B에서 전승을 한다. 그러면 뭐 순위가 바뀔 수 있냐 그런데 요 순위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거예요. 네, 그렇게 가고요. 개인 타이틀은 파이널 A, B 상관없이 누적된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B의 1등인 7위가 아무리 다 이겨도 6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야, 이번 주말 경기가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 그 대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요. 내일 열리는 토요일 경기가 강원과 전북 그리고 수원FC와 울산,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인천과 수원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남은 두 장의 파이널 A행 티켓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네 팀 중에 두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10월 3일 일요일에는 제주와 성남의 경기, 광주, 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과 대구의 경기가 열립니다. 일단 33라운드까지 치르고 나서야 파이널 A, 파이널 B가 나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1위인 강원이 28경기밖에 안 치렀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강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문에 2주간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지금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이제 그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중 주말 그러니까 3일 간격의 경기를 계속 치러야 합니다. 김병수 감독이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뭐 빡빡한 일정인데 일단 29일 열린 포항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반등에 지금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상황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불리는 나중에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위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울산과 전북이 말씀하신 대로 승점이 61점, 60점 한 점이니까 뭐 1, 2위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울산에서 대표팀 차출이 많이 되네요. 울산이 이제 지난 9월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랬었고 5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요. 근데 공교롭게 또 벤투 감독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전북에서도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예. 양팀 모두 이제 5명의 선수가 이제 이란 원정까지 다녀와야 되는 상황인데 요 여파를 좀 줄이고 특히 이제 울산과 전북은 A매치 휴식기 직후에는 AF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도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맞대결 수원FC가 올 시즌 울산에게 가장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줬던 팀이에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울산에서 열렸던 홈 경기에서 무려 5골이나 내주고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수원FC 대단한데요. 네, 그럼 수원FC가 사실은 울산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장인 김호근 단장부터도 울산에서 아시아 재패를 이끌었던 감독이고 김도경 감독도 울산에 선수 생활을 했고 울산에서 선수 육성 부장을 했었었고 울산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울산의 이번 수원FC 원정 경기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친정 느낌, 친정 격파 하러 가는 건가요? 울산이 그래도 분위기가 그때
조금 안 좋았고 또 대구 원정 가서 좀 안 좋았지만 다시 분위기 좋아지고 있죠? 예,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2대1로 이겼고 광주장에서도 1대0 승리를 했는데 사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공격력이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인데 어쨌든 시즌 막판에 지금 전북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점을 쌓고 있다는 점은 네. 예년과 다른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위 전북은 강원을 만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내일 이제 강릉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전북은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죠. 3경기 연속 득점을 한 백승호 선수의 활약이 역시 두드러지고 있고 일류첸코 선수가 지난 인천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못 뛰지만은 그 선수가 없어도 역시 또 12골 넣고 있는 구스타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스쿼드의 힘으로써 강원을 눌러야 울산과의 이 선두 경쟁. 잘하면 이제 내일 경기, 내일 라운드에서 울산을 또 추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전북도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고 싶을 거고요. 근데 전북은 울산한테 일단 뭐 승점을 울산보다 더 쌓아서 1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반면에 강원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일인데 또 지면 완전 이거 뭐 2부 리그로 내려갈 수도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리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강원이 뭐 최전방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이번 경기에는 수비진의 김영빈 선수도 복귀를 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강원에서도 굉장히 지난 그 포항과의 경기에서 김병수 감독이 저는 그렇게 세리머니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팀이 얼마나 지금 정열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강원 입장에서 이번 경기를 놓칠 경우에는 또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 다음 경기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만큼이나 지금 강등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팀이 바로 감독 교체라는 그런 수까지 둔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3위 대구를 만나는 일정이에요. 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죠. 안익수 감독 부임 후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 라운드 슈퍼매치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잘 바꾼 건가요? 네. 근데 이제 3위 대구도 상당히 만만치 않죠.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배가 없고 이 경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안익수 감독 체제로 변신한 뒤 서울이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템포가 빠르다고 하던 뭐 대구FC나 수원 삼성 못지않은 그 엄청난 뭐 전술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대구와의 어떤 이 속도 싸움, 템포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구 FC의 속도냐 더 빨라진 서울의 속도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최하위 광주의 상대는 포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포항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4연패에 빠졌는데 강현무의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강현무 부상 이후 지금 새로운 골키퍼들이 들어갔는데 정말 약속이 나는 듯이 외경기 실수를 하면서 지금 패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골문의 불안과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여기 또 중원의 핵인 신진호도 또 과부하가 걸린 모습이거든요. 포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면 파이널 A 향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일단 포항이 창단한 이래로 광주에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걸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수원, 삼성, 포항, 인천이 8위까지는 이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팀 제일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제주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요. 특히 제주는 광주 원정에서 이제 뜻밖의 몰수승으로 승점 2점이 추가가 되면서 이 싸움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열리는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그 가능성을 확실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제주에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팀이든 열심히 이번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축구장 가는 길이 시리아전 다음 날이거든요. 결과와 내용에서 모든 즐거운 이야기만을 나누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이제